그 다음과 부동사 용법 두 번째입니다. 형용사를 수식한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형용사 앞에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 있어서 앞에 있는 놀랐다 뭐뭐해서 뭐뭐할 의향이 있다, 이때는 뭐 수식한다고 하기 좀 그렇겠군요. 그다음에 뭐뭐 할 것 같다, 뒤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오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대주어 동사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이때 대주어 동사는 부사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형용사의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어처럼 형용사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be willing to인 것 같습니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의향이라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데, 의지란 단어가 영어로 will이기 때문에 will이란 단어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긍정의 의미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reluctant라는 단어는 부정의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마지못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시키는데, 이 단어는 차라리 아까 willing to의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뭔말 의지가 없는 겁니다. reluctant라는 단어는 실제로 부정의 의미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요양 문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reluctant라는 단어는 반드시 부정의 의미라고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망설이다라는 단어 역시 부정의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reluctant는 잊지 말아야 될 형용사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을 바꿔서 써보라라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어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한번 써보면 it is likely나, 여기 있죠? it is unlikely나 it is certain 다음에 that 조동사가 오면 이 주어가 앞으로 이동해서 좀 어려운 말로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대조동사 여기 부분에 있는 주어가 가짜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주어로 쓸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주어가 앞으로 이동하는 상승 현상을 이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로 내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likely라는 단어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가 적어도 되겠네. be likely to do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50%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뭐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은 be unlikely라고 쓸 것 같습니다. 0%가 되겠죠. 매우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때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highly likely라고 씁니다. 70%,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 on이 붙으면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 highly가 붙으면 매우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은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 likely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즉 likely라는 말 자체가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포인트 2번에 나오는 enough와 so as, 여기가 지금 문제죠. to입니다. 먼저 밑에를 살펴보면 enough가 나오면 B 할 만큼 충분히 A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군요. 또는 충분히 A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so A as to B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봤던 표현하고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so as to 부정사가 in order to 부정사와 같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투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B 하기에는 너무나 A하다. 또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1번에 다시 설명을 해서 이 enough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하나인데요. 명사 앞에 오지만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가 뒤에 위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사 앞에 enough,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 이렇게 되는 것이죠. so as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과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겠습니다.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죠. 네. 그러면 so하고 s가 떨어져 있으면 역시 원인 결과입니다. so하고 대시 붙어 있으면 목적이죠. so하고 s가 붙어 있으면 목적입니다. 쉽네요. 자, CF1과 2의 표현은 많이 보지는 않을 테지만, 특히 2번은 많이 안 볼 건데 가끔씩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so하고 대를 연관 지어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so 대시 그러면 목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없죠.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so as to b라고 하면 매우 A에서 B하다라고 하면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원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는 뒤에서 해석을 해서 B할 정도로 A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실성이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가능성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형용사 뒤에 인어프가 와서 충분히 나이가 먹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수하고 에서가 떨어져 있죠. 원인 결과로 해석해서 멍청합니다. 자기 차를 놔두지 않을 정도로 결과가 되죠. 2번은 그런 매우 어리석어서 차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라고 결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미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기 문장을 다시 보시면 네, 여기로 왔습니다. The house is so designed as to be invisible from the road 해서 이 집은 디자인이 됐는데 어떠한 정도로 디자인이 되었냐면 집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집에서 아니구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셔도 되고 이런 시는 어떻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바보였다.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 또는 차문을 잠그지 않을 정도로 바보였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했어요. 도로에서 안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에서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해석이 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so as를 두 가지라 비슷하게 해석해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중요한 것 또는 어려웠던 게 바로 여기 나오는 so as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 있는 목적이랑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밖에 없죠? 네,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 없다. 또는 그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투하고 올리는 표현이고 베리는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끝.